천간충. 천간충은 칠충이라고 하고 또는 간충이라고도 합니다. 간충.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갑경충이 되는 거예요. 갑경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을신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병임충. 정화서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총 일곱 번째 정계충. 이렇게 정계충. 그리고 이 정계충.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간모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을기충. 일곱 번째 을기충. 을기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병임충. 다 됐나요? 그래서 정계충, 을기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경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병경충. 신금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신충. 정신충. 임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해서 임모충. 개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해서 계기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충이 있어요. 10개의 충. 그래서 합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갑기 합이 되는데 일곱 번째는 이게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 다음에는 충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잘 나간다고 폼 잡을 일이 아니다. 왜? 오늘은 올해가 좋으면 내년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안 좋은 일이 오게 돼 있다. 기쁨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고 슬픔 뒤에는 기쁨이 따라온다.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란 없다. 죽음이란 하나의 전역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이라는 뭐예요? 죽을 사자. 이 사자가 뭐냐? 이건
한일자예요. 한일자 하나에 이건 전역석자예요. 하나의 전역으로 이거는 변화할 화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전역으로 변화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럼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어요. 묘시에. 그러면은 유시가 되면은 서산 너머로 태양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 저쪽 서산 너머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 태양이 죽었냐고요? 태양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저녁으로 변화했어. 그럼 이 태양은 지구를 반대로 돌아가지고 다시 내일 아침에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이치가 완전한 죽음이 없고 단지 변화할 뿐이다. 그럼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완전히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누어서 나를 낳았어요. 그럼 나를 낳았으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의 육체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나의 육체가 커져요. 그럼 엄마의 영양분은 어디서 왔느냐? 엄마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상추, 배추, 뭐 고추 이런 것들을 먹고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영양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자랐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내가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나의 육체는 엄마와 내가 분리가 돼서 독립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자연에서 음식물을 채취해서 밥도 먹고 반찬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자연에서 온 식물들 또는 육식, 고기, 어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음식물들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물들이 바로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음식물들은 어디서 왔느냐? 자연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랐어요. 그럼 자연에 있는 그 영양분들은 어디서 왔느냐? 가을에 낙엽이 졌어요. 낙엽이 썩어가지고 영양분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배설을 했어. 그 배설물이 다시 영양분이 돼서 그 배설물을 음식물이 또 먹고 또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썩으면은 육체가 분해가 돼가지고 토양 속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에요.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땅 속에 영양분으로 땅 속에서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세포가 분해된 그 미생물 영양분이 나무 뿌리가 빨아먹으면 나무가 되는 거고 나무 잎이 되는 거고 꽃이 되는 거고 열매가 되는 거고 이 열매를 새가 또 따먹으면 새의 육체가 되는 거고 또 새가 배설을 하고 새가 죽고 그러면 새가 분해가 되면 또 다시 미생물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이거를 빨아먹은 어느 식물이나 동물이 또 자기의 몸집을 불리는데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세포, 나의 몸뚱아리 세포 하나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연 속에서 머물고 있다가 어느 식물이 먹고 빨아먹으면 그 식물을 또 동물이 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포는 미생물이 되고 영양분이 돼서 다른 생물체의 먹이가 되고 그 생물체의 몸뚱아리가 되고 그래서 사람은 새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이쁜 꽃도 되고 낙엽도 되고 또 열매도 되고 열매를 먹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몸집을 불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계속 자연에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순환을 해요. 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윤이 계속 돈다 이게 윤 바퀴윤자예요. 바퀴윤. 바퀴가 휘전하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계속 휘전해요. 그럼 나의 영혼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생겨났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은 하늘의 칠성별에서 내 몸속으로 나의 영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그게 바로 나의 신이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영혼이 지금 이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이 영혼은 다시 쏙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돌고 도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한자 뜻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하나의 전역으로 변화를 하는 게 바로 죽을 사자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를 한다. 그래서 누에가 껍질을 벗고 나방으로 변화하듯이 사람도 변화를 할 뿐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합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충은 자기부터 7번째가 되는 글자가 바로 충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칠충이라고 한다. 칠충. 7번째. 7번째가 되는 글자와는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칠충이라고 한다. 간목은 7번째 글자인 경금을 만나면은 충을 하여 갑경충이 된다. 그래서 이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는 그런 이런 나무예요. 경금은 톱, 큰 나무를 톱으로 잘랐어요. 금극목을 했어요. 그럼 나무는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이에요. 서로 충. 그러면은 간목과 경금이 만나면은 갑경충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체로는 간목은 머리통이에요. 머리통. 을목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 그래서 간목이 운에서 경금이 들어와서 갑경충 될 때 뭐예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우 머리야. 이게 바로 두통이란 말이에요. 두통 뭐예요? 그날 일진이 경금이 들어오는 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다 갑경충 될 때 머리가 아프냐? 그게 아니고 갑경충이 될 때 이거를 막아주는 글자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막아주는 글자가 없으면 반드시 두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7번째 글자인 경금을 만나면 충을 하여 갑경충이 된다. 갑경충은 도끼로 나무를 자르니 나무는 죽는 것이라 안 좋은 것이지만 아까 뭐라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이 나무를 잘랐어. 그럼 이 나무가 완전히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아름드리가 나무에서 딱 쓰러졌어. 그러면 다시 톱으로 켜서 대패로 밀어서 대패가 금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서 집 짓는 기둥으로 쓰고 대들보로 쓰고 그래서 이 간목은 동량지목이다. 동량지목은 뭐예요? 대들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나무를 동량지목이라고 한다. 그럼 이 나무가 완전히 죽었냐? 안 죽었잖아요. 대들보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집 기둥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또 얇게 판자를 만들어서 책꽂이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책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가구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하게 재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고 다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구가 세월이 흘러서 다 낡았어요. 낡았으면 뭐예요? 불이 활활 타는 모닥불에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변화가 된다. 변화가.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
죽은 뒤에 다시 가공하여 가구나 다른 목가공 제품으로 재탄생을 하니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한다. 양간끼리의 충은 좋은 것이 많다. 그래서 충불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간에서 양간끼리의 충은 큰 해가 없어요. 왜? 새롭게 이렇게 재탄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음간끼리의 충은 아주 안 좋아요. 음간끼리의 충은 만약에 을신충이 됐다. 을신충이 되면은 을목은 꽃이에요. 꽃. 꽃인데 이 꽃을 신금은 칼, 가위, 바늘 이러한 재련이 끝난 완성된 금속 제품이 신금이에요. 경금은 완성되지 않은 광산에서 금방 캐낸 철광석, 이게 경금 또는 무쇠덩어리, 재련되지 않은 금. 신금은 완성된 금속 제품. 그러면 완성된 금속 제품이니까 칼, 가위도 되는 거예요. 을신충은 칼로 꽃을, 가위로 꽃을 딱 잘랐어. 이게 을신충이에요. 그럼 이 꽃은 죽어요. 그럼 이 꽃이 재탄생이 되나요? 이 꽃은 재탄생이 안 돼요. 한번 잘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음간의 충은 아주 위험하다. 양간의 충은 충불충이다. 충은 충이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충이 아니다. 그래서 양간의 충은 충으로 보지 마라. 그러나 음간의 충은 만약에 내가 을목날 태어났다. 금극목 편관이에요. 그럼 을신충이 될 때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오게 되고 만약에 올해 을신충이 됐어요. 그럼 이 을신충을 잡아주는 글자가 없으면 올해 직장에서 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신충, 음간의 충은 아주 안 좋은 충이다. 그래서 남자끼리 충은, 그러니까 남자끼리의 싸움은 술을 한 잔 먹고 나면은 더욱 친해진다. 끝날 때는 아주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양간의 충. 간목일간 여자, 경금의 편관을 가진 여자는 아주 남자다운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된다. 간목은 반드시 경금을 만나야 새로운 재탄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간목은 금경목이니까 남자가 편관이고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편관이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아주 멋진 남자예요. 왜? 나를 재탄생시켜주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을신충이에요. 그럼 이 남자는 뭐예요? 저 남자가 완전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일본 일곱 번째 글자인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충을 하여 을신충이 된다. 을신충은 가위로 꽃을 자르니 아주 안 좋은 충이다. 음간의 충은 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갑경충은 완전 그 남자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을신충에는 뭐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완전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신충이 있는 사람은 아주 성질이 대단하다. 을목일간 여자가 신금의 편관이 있는 여자는
남자복이 아주 지지리도 없다. 지지리. 간목이 경금을 가진 그런 여자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는데, 을목의 여자는 아주 안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그 남자로 인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대부분이 남자복이 없다. 그러니까 을목은 뭐 꽃이니까 얼굴은 무지하게 이뻐요. 얼굴은 이쁜데 이게 남자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싸우고 고발하고 물고 뜯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원수같이 헤어지는 게 바로 을신충이다. 그래서 대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남자는 아주 쿨하게 헤어질 때, 야, 너 위자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위자료 이거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나 없어도. 그런데 어떤 남자는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냥 고소 고발하고 법정으로 2년 3년간 막 법정 이혼 소송을 하고 아주 굉장히 치사하단 말이에요, 남자가. 왜? 이혼할 때는 내가 줄 거는 주고 이렇게 정리할 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지가 못해요. 예. 그래서 끝날 때 고발하고 물고 뜯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게 바로 을신충의 이혼이다. 아주 성질이 더러운 편관이에요. 이 신은 편관이거든요. 아주 성질이 더러운 편관이에요. 그런데 갑경충의 이 경금은 이것도 편관이지만 이건 뭐야? 굉장히 좋은 편관이에요. 좋은 편관. 예. 그래서 병화는 7번째 글자인 임수를 만나면은 충을 하여 병임충이 된다. 병임충은 양간의 충, 굉장히 좋은 충이라겠어요. 병임충은 병화는 태양이에요. 임수는 강물이에요. 그럼 수국화예요. 그럼 강물이 하늘로 올라가지고 태양의 불을 끌 수가 있을까요? 못 끄는 거예요. 태양이 강물 위에, 햇빛이 강물 위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햇빛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병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병임충이지만 강의상령이라고 그래요. 강해. 이거 그림자, 영상. 그림자에 비친 그 모습이 강 위에 휘황찬란하게 비친 그 햇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강의상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만나거나 임수가 병화를 만나 강의상령이 되면은 사위적으로 아주 잘 나가요. 병화일주가 임수를 만나서 강의상령이 됐어요. 그럼 수국화, 이거 관이죠. 그럼 뭐야? 직장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공무원이면은 장차관까지 올라가고, 일반 대기업에서 이사, 전무, 상무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 강의상령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예요. 그럼 만약에 임수가 병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의상령이 됐어요. 수국화죠. 이거 편제죠. 이때 뭐예요? 재물로 사업을 해서 재물로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상령은 충이지만 아주 좋은 충이 된다. 그래서 이걸 진신이라고 그래요. 진신. 진짜 나를 도와주는 신. 그래서 임수가 병화만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또 역시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은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7번째 글자인 임수를 만나면 충을 하여 병임충이 된다. 병임충은 강물 위에 태양이 비추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강위상령이 되고, 병임충은 아주 좋은 충이다. 강위상령은 일출 강위상령이 제일 멋있다. 이게 뭔 얘기냐? 병화와 임수가 만나서 강위상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다 틀려요. 태어난 시간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달에 태어났다. 그럼 뭐야? 새벽 인시 태양이 뜨기 전에 강위상령이에요. 묘달에 태어났다. 묘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침 동산에 태양이 싹 떠오를 때의 강위상령이에요.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일출동산. 그러니까 동산 위에 태양이 딱 떠오를 때에, 그러니까 묘시에 태어난 강위상령이 가장 좋다. 그런데 아름답기는 언제가 제일 아름다워요? 유시의 강위상령이 제일 아름다워요. 유시는 뭐예요? 태양이 서산너머로 싹 들어가는 게 유시예요. 그럼 뭐예요? 서산너머로 태양이 싹 넘어갈 때 하늘에 그 비친 그 석양이, 그 모습이, 황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태양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침에 뜨는 태양은 희망이 있어요. 일출동산. 그래서 강위상령은 묘시에 태어난 강위상령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 저기 신정 새해가 되면은 1월 1일 되면 뭐야? 동해안으로 일출 보러 가잖아요. 일출 보러. 왜? 새해에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일간 여자는 임수, 편관, 남자를 만나면은 나를 아름답게 비춰지니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자라면은 병화일간의 여자예요. 수국하면은 임수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정화는 정화는 7번째 글자인 계수를 만나면은 정계충이 돼요. 정계충은 이건 모닥불이에요.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모닥불이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음간의 충은 굉장히 안 좋다. 왜? 정화의 불이 완전히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정계충으로. 그래서 정화는 7번째 글자인 계수를 만나면은 충을 하여 정계충이 된다. 정계충은 비가 내려서 모닥불을 끄는 형국으로 아주 안 좋다. 그럼 정화 입장에서는 이 계수는 누구예요? 수국하죠. 편관이죠. 여자라면은 남자잖아요. 이 남자가 내 인생의 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수에 병화의 여자가 만난 임수 편관은 뭐예요? 나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화의 이 여자가 계수를 만나면은 뭐야?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아주 진짜 질이 안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충이 있는 사람은 사주 자체 내에서 정계충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성격이 좀 포악해요. 정화일간 개수를 만나면은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정화일간 여자 개수의 편관 남자를 만나면은 아주 골치 아픈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무토는 일곱 번째 글자인 무기경신임개 그다음에 갑이죠.